저는 62세 김영숙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호는 어릴 때부터 효자였어요.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살며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만남에서도 뭔가 미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연이는 저와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제가 조언하려 하면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며 선을 그었죠. 물론 세대 차이가 있으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민호와 지연이는 신혼집으로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이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집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SNS에 올리는 요리 사진들을 보며 솜씨가 좋다고 생각했기에 처음 방문하는 집들이 식사를 기대했어요. 전화로 초대를 받은 날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을 선물로 가져갈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실용적인 주방용품과 함께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디저트를 사들고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집들이 당일 남편과 함께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지연이도 미소로 인사했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 가구와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지연이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차를 내오며 어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에게는 일회용 종이컵에 친정 어머니에게는 예쁜 도자기 잔에 차를 담아 주었어요. 사소한 일이라 별말 않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친정 어머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도와주려고 일어났지만 지연이는 편하게 앉아 있으라며 만류했어요.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서로 어색한 시기니 억지로 나서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지연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섞여 나왔습니다. 그렇게 약 40분이 지나고 지연이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요리를 나르고 지연이는 그릇을 놓고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 지연이와 친정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육개장, 잡채, 전, 생선조림 등 정말 푸짐했어요. 남편과 함께 감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연이가 제 앞에만 공간을 비워두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이미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저에게는 입맛을 잘 모르겠다며 배달 음식 중에 무엇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두에게는 정성스러운 집밥을 차려놓고 저에게만 배달 음식을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특히 사돈의 눈빛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당황해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는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전화를 걸어 짜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다들 먼저 먹으라고 하며 배달이 오면 제 것도 차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지연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어요. 약 20분 후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그릇에 담아 제 앞에 놓았어요. 그 순간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다며 이제 먹으라는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먹기 시작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는 과일과 디저트를 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친정 부모님과 남편, 아들에게는 예쁜 도자기 그릇에 담겨 나왔지만 저에게는 일회용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고의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우연히 민호와 지연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어머니께만 배달 음식을 시키냐고 물었고 지연이는 자식한테 배달 음식 얻어먹는 것도 감지덕지하라며 본인이 시간 내서 시아버지한테 요리해 드린 것만 해도 고마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를 솟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빠르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아직 서로 어색한 시기니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무시였습니다.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로 어제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연이도 사과하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며 그들이 잘 살면 된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아들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호가 다시 전화해 이번 주말에 또 와달라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제대로 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거절할까? 결국 관계 개선을 위해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가기 전날 아들에게 미리 전화해 일찍 가서 직접 음식을 해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각종 채소, 해산물까지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의 재료를 모두 챙겼어요. 남편은 제 행동이 걱정되는 눈치였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이 시간 일찍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그렇게 일찍 올 줄 몰랐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부엌을 빌려주었고
저는 가져온 재료들을 꺼내 부엌을 점령했어요. 평소 손맛으로 소문난 저였기에 자신 있게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는 평생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총동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해물파전, 된장찌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연이는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혼자 해결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지연이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와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지연이에게 시선을 보냈고 지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저는 정성스럽게 차린 요리들을 식탁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아들 민호는 오랜만에 먹는 엄마 음식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 음식을 차려놓은 후 저는 지연이의 앞자리만 비워두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입맛을 잘 모르겠어. 혹시 배달 음식 중에 뭐가 좋을까? 다른 사람들은 먼저 먹기 시작해도 돼.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들 민호는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지연이는 괜찮다며 같이 먹겠다고 했지만 저는 지난번에 내가 배달 음식을 먹는 동안 다들 먼저 먹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꺼내 배달 앱을 열었어요. 짜장면이 좋을까? 아니면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켜줄게. 지연이의 어머니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난번 지연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식한테 배달 음식 얻어먹는 것도 감지덕지해야죠. 그 말에 식탁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지연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지연이의 부모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지난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지연이의 손을 잡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지연이의 그릇도 가져와 음식을 담았어요. 식탁으로 돌아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해. 내가 오늘 이런 행동을 한 건 너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야. 이제 다 같이 먹자. 그 말에 지연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 대한 선입견으로 방어적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결혼 전 친구들에게서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야기를 많이 들어 미리 선을 그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섭할까봐 두려웠다고요. 식사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음식 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연이는 제 요리 솜씨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몇 가지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이는 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녀를 안아주며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연이와 저의 관계는 천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차 가까워졌어요. 가끔 지연이가 요리를 배우러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저는 그녀의 현대적인 레시피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이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할머니와 엄마가 될 사람들로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화해 이후에도 작은 오해들이 생겼고 때로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지연이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지연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제 안에 옛 감정이 올라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의 방식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만들어 보니 각자 맛있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 다른 날 민호가 회사 일로 늦게 귀가한다고 해서 지연이가 혼자 저녁을 먹게 되었을 때 제가 갑자기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날 밤 우리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나누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지연이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두 여성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관계가 개선되면서 가족 모임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두 달 후 지연이의 생일에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지연이와 제가 함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통 음식을, 지연이는 현대적인 요리를 맡아 서로의 장점을 살린 풍성한 식탁을 차렸어요. 그날 지연이의 부모님도 오셨는데 처음과는 달리 사돈 어른들과도 훨씬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는 처음 만남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딸의 행동에 당혹스러웠다고 고백했어요. 그녀도 딸에게 조언을 했지만 지연이가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일을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나아졌어요. 지연이의 임신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했던 지연이를 위해 제가 매일 아침 죽을 쑤어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제 정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지연이와 함께 아기용품 쇼핑을 갔던 날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작은 옷과 장난감을 고르며 우리는 미래의 손주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지연이는 문득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에 어머니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의 아내이고 이제는 내 손주의 엄마가 될 사람이잖아. 가족은 서로 실수해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겪은 후 저는 제 딸 수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미혼이었지만 언젠가 그녀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딸에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려면 많은 이해와 양보가 필요해. 내가 언젠가 결혼하면 시어머니를 미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수진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 가족의 다음 세대는 더 현명하게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지연이가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손주 준우는 할머니인 저를 무척 따릅니다.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저희 집에 오거나 제가 그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지연이는 이제 제 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가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배달음식 사건은 이제 우리 가족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누군가 짜장면 시킬까? 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해요. 아픔이었던 기억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연이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 그런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복수는 사실 복수가 아니라 일종의 교훈이었습니다. 지연이에게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느끼게 해준 것이죠. 다행히 지연이는 그것을 이해했고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내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 들어온 구성원으로 바라보세요. 그녀도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바로 지적하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대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도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저처럼 마음에 쌓아두다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의 열린 대화가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한편 며느리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들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젊은 며느리였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도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봐 주세요. 간섭처럼 느껴지는 조언도 사실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애정 어린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언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지연이처럼 선을 그어 거리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방식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복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연이는 제 마음을 알아주었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사실 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지연이에게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보여줬다면 그녀도 저에게 더 마음을 열었을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로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점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배움의 연속입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로 성장했고요. 얼마 전 준우의 첫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미리 전화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우리는 함께 메뉴를 정하고 당일에는 손발을 맞춰 준비했습니다. 준우가 돌상에서 연필을 집었을 때 공부를 잘할 거라는 의미죠. 지연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지연이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액자였어요. 그 안에는 준우와 저, 그리고 지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게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에게 이런 멋진 할머니가 있어 정말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오해를 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연이가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이에요. 이번에는 첫째 때와 달리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니라는 딱딱한 역할에 갇히지 않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경험 많은 어머니로서 지연이를 돕고 있어요. 가끔 딸 수진이가 엄마 지연 언니랑 더 친해진 것 같아라고 말할 때면 웃음이 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연이는 제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딸이자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지연이와 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변해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자 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주말마다 준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 지연이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며 대화할 때, 그리고 민호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행복해할 때,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참 미묘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해결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